오늘은 우리 그 학습 러닝에 대해서 방법론에 배우는 것 중에 세 번째 타임입니다. 우리 기계학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 데이터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했던 게 이제 통계학이었죠. 통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통계는 우리가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주로 하는 목적은 차이 검정할 때 쓴다 그랬죠. 차이 검정. 어떤 그룹 간에 차이가 있다 없다 하는 평균 차이 검정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데이터 마이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하고 기계학습은 방법론적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는데 목적 자체가 데이터 마이닝 쪽은 그거를 응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로 연구가 되고요. 방법론은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학습에서 만든 방법론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계학습은 포인트가 정확도, 얼마만큼 잘 맞추는지에 대한 포커싱이 주로 맞춰져 있다면, 데이터 마이닝은 그거를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측면이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론 중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나누면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이나 나누면 첫 번째가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지도학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비지도학습. 차이점은 뭐냐면 결과가 있고 없고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그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방법론 중에서 비지도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지도학습은 우리가 어떤 결과가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이럴 것 같다라고 분석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소시에이션 룰, 연관 분석. 그래서 그러니까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상품들끼리 같이 연관돼서 많이 팔리느냐, 그죠? 그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천도 해줄 수가 있고 다양한 방법에서 쓴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군집 분석. 군집 분석은 여러 명이 있으면 그거를 군집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즉 동일한 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우리가 쪼개주는 거예요. 그걸 묶어주는 거예요. 그죠? 1000명이 있으면 그 1000명을 2개 그룹으로 만들 건지 3개 그룹으로 만들 건지 우리가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그 그룹에 맞는 전략을 우리가 취해주는 게 우리가 군집 분석이라고 그랬고요. 경영에서는 주로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객군을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 쪽이죠. 그래서 아마 요즘 되게 관심이 많은 게 주로 텍스트 마이닝 쪽이에요. 사람들이 올려놓는 SNS 데이터라든가 뉴스 데이터, 그죠? 옛날에 우리가 분석하지 못했던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인터넷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크롤링이라고 얘기하죠. 수집해서 그거를 텍스트를 정형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여러 목적이 맞게끔. 그죠? 그 일환으로 감정 분석도 있고, 오피니언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에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이 될 수도 있고,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네트워크 형식으로 구조화시키는 방법을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봤던 거는 특별한 결론이 없죠. 결론이 없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군집하거나 이제 데이터들 간의 연결성을 찾거나 이렇게 패턴을 분석하는 거였다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게 비지도학습의 방법입니다. 말이 비지도학습인데 비지도라는 말이 뭐냐면 목표가 없이 그냥 우리가 분석해보고 패턴을 발견하는 거를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분류에 대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타겟이 있어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잘 맞출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 영어에서는. 그걸 하면서 우리가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뒤에 가보면 이제 딥러닝 얘기가 나옵니다. 강화학습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을 같이 묶어서 기계학습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주고, 지도학습하고 강화학습 두 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결정나무라는 게 있어요. 의사결정나무도 있고요.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방법도 있고, 앙상블, 신경망, 또 다층신경망, 딥러닝, 강화학습. 무지 많죠? 지난주에 한 4개 정도 배운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해야 될 게 총 7개네요. 그죠? 근데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뽑아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것 말고도 뭐 유전자 알고리즘도 있고 되게 많아요. 방법론들. 근데 그 방법론들이 다 특징들이 있어요. 요런 특징을, 요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고 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는 이러한 방법론들로 풀면 해결이 된다. 이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결정나무라는 겁니다. Decision tree예요. 영어로는. 의사결정나무, 결정나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결정나무나 이런 지도학습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탈퇴한다, 탈퇴하지 않는다. 또는 정상이다, 또는 부도난 사람이다. 또는 이게 사기다, 정상이다. 어떤 신용카드 거래할 때 사기다, 정상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그 결정돼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사기냐, 정상이냐 이런 것들을 잘 맞출 수 있느냐. 또는 이 사람이 탈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잘 맞출 수 있느냐. 이런 룰을 찾아내는 게 우리 지도학습인데요. 그 지도학습은 그래서 다른 말로 목적이 뭐냐면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느냐. 그룹을 잘 분류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도산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상이냐 이렇게 말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질문해요. 왜 똑같은 목적인데 방법들이 이렇게 많아요? 각각마다 데이터의 특징에 맞게끔 분류하는 방법 패턴이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요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디시전 트리인데요. 디시전 트리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차이를 보면 이거예요. 얘는 직각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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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쪼개죠. 그래서 그룹핑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 있네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잘 구분해내야 되니까 정확하게 잘라내야 되죠. 그룹핑을 할 때. 그죠? 자, 이렇게 잘라내느냐, 아니면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느냐, 또는 이렇게 평행선으로 잘라내느냐, 가운데서부터 잘라내느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각각 데이터, 즉 이런 그룹의 데이터들의 특징에 맞게끔 어떨 때는 이게 잘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이게 잘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석한 한 열 몇 개의 계속되는 뒤에 있는 방법론들이 있는데 거의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 분석이 이루어져요. 그렇지만은 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방법론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